하지만 많이 논의가 되었다 보니까 네.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강간죄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고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인생변호사,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 검사 출신 김한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이 성범죄로 수사랑 재판하다 보면은 강간, 중간간 이런 제목 참 많잖아요. 우리 실생활에서 사실은 강간죄 저질렀대 이런 말 익숙하게 듣지 않으시지만 사실 성범죄 전담 검사 생활 하다 보면 굉장히 자주 보는 제명이긴 합니다. 그런데 일반인 분들은 예를 들어 남자친구랑 싸우다가도 내가 하지 말랬는데 했어. 그것만으로도 야, 너 나 어제 강간했잖아 이런 말 좀 쉽게 하잖아요. 근데 정말로 그런 것까지 다 강간인지, 실제로 형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강간죄가 정확히 무엇인지 저희 성범죄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정확히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형법에서 얘기하는 강간죄가 뭘까요, 변호사님? 이제 형법 제297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네. 법문을 살펴보면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네. 처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엄청 높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구성요건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성관계를 함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되어야지만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폭행 또는 협박이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비동의 간음죄와의 큰 차이가 있잖아요, 변호사님. 비동의 간음죄와의 차이가 어떨까요? 일단 비동의 간음죄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논의가 되긴 했어요. 네. 근데 입법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많이 논의가 되었다 보니까 네.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강간죄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고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내가 원하지 않은 성행위였다고 하더라도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으면 강간죄로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법을 좀 보신 분들이라면은 이렇게 네. 촌만 이렇게 들어도 폭행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거든요. 그쵸.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일체 유형력의 행사이기 때문에 그 유형력이라는 게 꼭 신체 접촉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네. 강간을 할 때 이렇게 손만 들으면 폭행이 있었던 것이냐 네. 정도는 아니고, 이거를 구분을 해야 되니까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판례로 판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이제 현저히 불가능한 정도의 협박과 폭행이 있었으면은 이제 그거는 강간죄에서 말하는 폭행과 협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말하면 또 어렵잖아요. 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은 누군가 강간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남성이 여성을 막 때려가지고 구타를 하고 여자를 이제 실신시킨 다음에 그 상태에서 강간을 할 수도 있고, 네. 그건 당연히 강간이죠. 당연히 강간이죠. 네. 근데 여자애가 이제 정신이 있고 이제 제압을 하는 거죠. 막 몸을 비틀고 반항을 하는데 제압을 한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지면은 그것도 이제 폭행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처음에 초임 검사할 때는 그때의 폭행 협박은 진짜 때려서거든요. 때려가지고 질질질 끌고 와가지고 공사장에서 하는, 진짜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올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주로 일었는데, 요즘에 법원 태도가 점점점 완화돼서 이제는 정말로 성인 남성이 조금만 힘으로 제압하거나 조금만 힘으로 누르면 그 또한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이다라고 법원은 좀 보는 것 같고요. 또 하나의 포인트가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힘이나 혹은 막 굉장히 폭력적인 언행으로 협박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늠하게 되면 그 강간죄에서 얘기하는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법원에서 무죄를 받을 때 오케이, 성관계 한 건 맞아. 근데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기 때문에 이건 비동의 간음죄야. 그게 있었다면 처벌이 되겠지만 우리 형법상의 강간은 아닙니다로 우리가 주장해서 무죄를 받기도 했잖아요. 그 두 가지를 결정하는 이 폭행 협박, 과연 어떻게 보통 입증을 할까요? 대부분의 강간 사건에서는 성관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는 보통 다퉈지지 않아요. 그렇죠. DNA가 다 네, 나오니까. 성관계는 했지만은 나는 합의하에 한 것이다. 상대방은 나는 폭행 협박을 당해서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그런데 성관계한 장소에서 네. 외부에서 한 게 아니라면 CCTV가 대부분의 사건에서 없죠. 없고 네, 있기 네. 때문에 결국에는 당사자들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진술의 신빙성이 얼마 되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전후 피해자나 가해자의 태도, 가해자가 집에서 갑자기 급하게 도망친다, 아니면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둘이 사이좋게 나온다, 이러한 것들은 CCTV에 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후적 아니면 사전 정황 그런 네. 것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사, 판사가 이제 판단을 하게 되죠. 어떤 증거를 강간죄에 유리한 증거로 확보할 수 있을지는 저희가 2편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강간죄의 정의, 구성 요건, 또 비동의 간음죄와의 차이에 대해서 잘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영상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